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2월 9일이고요. 주식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좀 매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뭐랄까요. 선도적인 측면에서 매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말들이 좀 머쓱하게 만드는 그런 상승이었습니다. 왜 머쓱하게 만들었냐고 얘기를 한다면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금요일 날 목요일이죠.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오늘 살짝 올랐습니다만 내일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오늘 고점에서 팔았던 것이 아주 유효한 그런 상황인데 왜 저는 지금 머쓱하다고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일단은 예측이 틀리고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측이라는 것은 맞으려고 예측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세우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올랐으면 오히려 고점에서 팔았으면 되지, 왜 머쓱하게 됐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따가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아, 지금 여기 일봉이 어떻게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아마 휴대폰으로 보거나 그러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봉이 지금 윗꼬리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조금 더 이걸 더 자세히 볼 수 있나 모르겠네. 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윗꼬리 없는 양봉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가가 고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종가가 고가라는 것은 장중 내내 계속해서 올랐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뭐 상승은 했지만 음봉의 형태를 띠면서 어떤 고점이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쭉 떨어지는 윗꼬리가 달렸다든지 아니면 음봉의 형태였다 그러면 제 생각이 맞은 거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맞지만 장중 내내 이제 뭐 그렇게 상승폭이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중 내내 이렇게 윗꼬리가 없는 그 양봉의 형태를 띄었다는 건 장중 내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론 상승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인제 머쓱한 상황인 거죠. 자, 언제 파냐 이거예요. 언제. 고점이라는 게 나타나고 팔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팔고 나면 오르고 팔고 나면 오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제가 요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좀 머쓱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머쓱하게 되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상승만 한다 그러면 100 번이고 머쓱해져도 되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어 공갈빵 계속 만들어도 됩니다. 뭐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시장이 상승한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제가 뭐 시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차트를 뭐 구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의미가 없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승이 나왔으니까 일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오늘 만약에 매도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는데 일차적으로 우리 핵심은 뭐냐면 상승은 했습니다만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이죠. 그럼 옵션 만기를 감안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부담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인제 참 재밌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을 빼고는 일방적으로 거래소 매수, 코스닥 매수.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2,355 억을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27 억.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3,571 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상승을 지금 들어 올렸다. 장을 한마디로 들어 올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옵션에서 51억 매도를 옵션을 쳤고 풋은 17억 매수를 쳤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인제 선물 옵션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루 남은 만기를 앞두고 일단은 콜옵션 매도를 쳤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이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하루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장마감만 끝나면 인제 옵션 부분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인제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그런
후폭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그 단기 급락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전까지만 해도 옵션 만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주식 시장이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그야말로 후폭풍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그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서 그냥 급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도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매도 기회를 줬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아직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뭐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차트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좁게 놓으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자, 넓게 놓고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저점 찍고 올라와서 예전에 이 저항선 부근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선 부근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하고, 만약에 돌파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돌파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그럼 우리는 이 저점을 오히려 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부터 해서 계속 이번 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팍 좀 치고 올라가서 이게 외바닥이 되려면요. 궁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좀 급하게 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봉 4 개를 이렇게 쭉 옆으로 세워 놓고 인제 살짝 고개를 내밀은 그런 형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상승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절대 없는 것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쪼끔 고개를 내민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멀쓰가다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뭘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매도를 했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항선 부근에다 갖다 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가 멀쓱하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점점 저항선 부근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돌파하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뭐랄까 이 어떤 흐름들이, 왜냐하면 지금 외생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도 지금 오늘 지금 49,000 아닙니까? 물론 인제 그 위드 코로나 형태로 해서 간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사망자는, 이게 뭐 사망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늘어날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기간적으로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제 딜레마에 빠질 거랍니다. 빠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3월 달에 지금 3월 초에 지금 대선이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랄까요? 관리적인 측면,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무슨 조치,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레임덕을 지나서 인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외생 변수가 터졌을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황 방송을 끝내고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종목을 한번 검토해 봤더니 지금 금융주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기 주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금융주에 대한 생각을 꼭,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서 금융주를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승은 상승 추세로의 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팔 기회를 주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뭐랄까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일도 아마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기겠습니다만, 고점에서는 일부 조금씩 수익 난 것 위주로 해 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을 보면요. 목요일 시장 투자 전략,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변동성이 심하다면 후폭풍이 올 것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차라리 방향성을 한번 가진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의 어떤 그런 그 매물대를 쌓고 그다음에 그 매수세를 분산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떨어질 공산이 큰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오히려 내일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 차라리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 확보 전략은 계속 유지한다. 이유는 뭐죠? 이제 저항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관리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선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나쁜 악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호재로서 작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자 우열이 대선에서 우열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모르되 지금 어떻게 보면 박빙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른바 뭐 그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호재나 아니면 뭐 악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호재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랄까요? 지지부진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런 형태의 방향성이 좀 모호한 그런 시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마치기 전에 어차피 우리 항상 보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368.65, 그래서 이제 또 상당폭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진짜 최근 한 6영업일 동안에 하루만 빼고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98.63입니다. 이제 100 100이라고 하는 것은 20일 이격도하고 이제 만나는 거니까 20일 이격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정 장세 내지는 약세 장세에서는 20일 이동 평균선 미만에서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정선이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6일 연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6일 그러니까 6일 중에 5일을 상승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조정의 가능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흥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상승한 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을 조금 가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은 방금 전에 드렸고요. 자, 그런 부분이 정배열 종목수에서 나타납니다. 어제 뭐 물론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215개로 갑자기 확 늘어났죠. 거의 한 70개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때의 상승 하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지수는 상승했지만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상승폭이 또 얼마 안 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정별 종목이 확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시장의 어떤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좋은 내용대로 지금 보시면 역배열 숫자가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제하고는 상당히 사뭇 다른 그런 모습. 그랬기 때문에 제가 머스가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크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시장의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신용 잔고 비율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뭐 주목해야 될 그런 비율이 아니고요. 자, 상승 종목을 보면 3% 이상 상승 종목 한 게, 자, 418건 8개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137개였다가 418개로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매기가 뭔가 돌아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52주 최고가가 드디어 4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뭐랄까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만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그 신뢰가 높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4주 신고가 역시 24개였다가 60개로 지금 확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성격,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어 내재하는 힘이, 파워가 어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다. 오늘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자, 일단은 아 팔기에는 충분히 지금 주고 있다. 만약에 인제 조정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옵션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변동성이 심하다, 등락이 심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일부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변동성이 있으면서 들락날락하는 것도 하락이요. 그리고 또 하락 방향성이라면, 하락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2대 1로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방향성이나 변동성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종목도 의미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고 또 종목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